원장님, 계속해서 또 다른 수술 방법이죠. 이 네네.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수술 방법이죠? 네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을 재생한다는 얘기는 요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가골수 줄기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동종골수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네.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본인에 있는 골수의 혈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보통 골반에 있는 뼈에서 자가 혈액을 채취해서 이것을 원심 분리를 시킨 다음에 성장인자가 풍부한 층을 다시 무릎 관절 내에 주사를 해줌으로써 오. 연골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네. 동종골수 줄기세포라는 것은 태반에서 추출된 줄기세포를 수술적인 치료로 시행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네.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연골이 결손된 부위에 미세 천공을 한 다음에 네. 이 부위에다가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줄기세포 이식술도 역시나 치료 사례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분들 계셨나요? 치료 사례를 보시면 5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오른쪽 무릎의 내측부가 매우 아프셔서 오셨던 분이시고, 내원 당시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보니까 저렇게 이제 군데군데 연골이 결손된 부분이 보였고, 사실은 저렇게 붙어 있는 연골도 건강한 연골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보면 이제 수술 기구로 이렇게 건드리면은 막 이제 들고 일어나는 어. 일종의 약간 불안정한 연골이 있어서 그런 불안정한 부분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네. 어느 정도 단단하게 되어 있는 연골만 남겨두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는 음. 연골 하골, 그러니까 연골 아래에 있는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은 위치에다가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대략 한 6주 정도 목발을 하셨고요. 이후부터는 서서히 무릎의 통증이 회복되면서 걷는 것도 가능해지고 일상생활로 잘 복귀를 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은 휜다리 교정술과 함께 줄기세포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한 수술 사례인데요. 동시에도 진행을 하네요. 네네. 이분께서는 58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무릎 변형도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심하셨었고, 네네. 사실은 타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나이가 아직은 인공관절 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맞아요. 하고,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내원하셨던 분이시고요. 저희가 휜다리 교정술과 함께 동시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네.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휜다리도 잘 교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줄기세포를 이식한 부위에도 연골이 잘 회복이 돼서 이분께서도 통증 없이 비교적 빠르게 일상생활로 잘 복귀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또 수술 전에 엑스레이랑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보면 무릎 안쪽의 관절 간격이 수술 전에는 딱 붙어 있다가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연골이 생성되면서 관절 간격이 약간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술의 사례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요, 조금 더 진행된 그런 환자분들의 치료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휜다리 교정술은 관절염이 안쪽에 국한되어 있을 때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아요.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되면 무릎 안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바깥쪽과 무릎 앞쪽에 있는 대퇴슬개 관절까지 관절염이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관절염 사기로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맞아요. 관절염 사기라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보존적인 치료랑 비수술 치료를 해보고도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봤는데 네. 효과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다만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관절염 사기라면 인공관절 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앞서 비교했던 휜다리 교정술이나 줄기세포 이식술에 비해서 바로 디디고 걸어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너무 좋네요. 목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술 후에 재활이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술 직후에 보행이 바로 가능하고요. 또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있었던 심한 관절통이 비교적 빨리 사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동안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인공관절을 사용하다 보면 이 인공관절이 뼈와 살짝 분리가 되는 해리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극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장점들과 또 혹시 모를 단점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좀 예후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환자분은 7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좀 고령이시네요. 네네. 타 병원에서 5년 전에 무릎 골절로 수술을 하셨던 이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네. 내원 1년 전에 기기 제거술까지 다 마치고 났는데도 네. 무릎 통증이 아주 심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네. 이분도 걷기가 힘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옷자다리 변형이 있었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고 아무래도 5년 전에 골절이 되다 보니까 무릎의 관절염이 더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나이와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권해드렸던 환자분이시고요. 네네. 수술 후에는 비교적 빨리 잘 회복이 되셔서 수술 후 2주째 걸어서 집으로 잘 퇴원을 하셨고 수술 후 2달 뒤에 오셔서는 한두 시간 정도 집 근처에 산책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인공관절 치환술 중에서도 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비록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사실은 로봇 내에 컴퓨터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수술 전에 환자의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지 전체를 다 CT를 찍거든요. 이 CT를 찍은 것을 컴퓨터로 옮겨서 이 컴퓨터에서 3D로 환자의 무릎을 다시 재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면, 스마트하네요. 이 3D로 환자의 무릎을 보고 인공관절을 어느 정도 깊이로 어떠한 회전 정도로 위치를 시키면 좋을지 미리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CT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으로의 수술은 사실은 10번, 100번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햅틱 안전 기능이라는 것은 저 끝에 달려있는 절삭 톱이 노란색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인대나 혈관, 신경 등을 손상시키지 않고 네.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수술 과정을 들어볼수록 보다 안전하고 또 정확한 그런 치료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역시 치료 사례 있을까요? 네네. 7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분께서도 한 2, 3년 동안 사실 무릎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이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거는 당연히 해보셨고요. 네. 그래도 크게 효과가 없어서 내원을 하셨고 내원 직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한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보면은 두 뼈가 완전히 붙어 있는 퇴행성 관절염 4기 소견을 보였고 네, 너무 무릎도 아파 보여요. 무릎도 좀 휘어 있는 네. 내반슬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께서는 조금 더 회복도 빠르고 좀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문의를 하셔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해드렸고요. 네네. 수술이 잘 되어서 한 3주가 지나니까 바로 무릎이 다 구부러지는 그런 빠른 회복을 보이셨고 또 3주 후부터는 별다른 도움 기구 없이도 복도에서 잘 보행을 하셨고 한 3주 후부터 난간을 살짝 잡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편하게 잘 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들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은 사실 여러 논문을 통해서 많이 입증되어 있는데요. 네.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성, 그리고 세 번째는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입니다. 네. 로봇 인공관절로 수술을 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수술자의 눈이 무릎을 보는 순간보다는 화면을 보고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과도하게 연부 조직을 젖히면서 견인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환자분께서 조금 더 편하게 느끼시고 통증이 적다고 느끼십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연부 조직의 부종이 적다 보니까 수술 후에 무릎이 좀 잘 구부러지는 운동 범위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네. 이렇게 통증이 줄어들다 보니까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재활 치료를 많이 안 받아도 빨리 회복이 되다 보니까 재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박태훈 원장님과 함께 무릎 통증의 진단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무릎 통증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